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들을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만약에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면은 암호화폐 시장도 안정세 및 반등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달러 인덱스 지수 상승과 함께 미국 증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장 마감 직전에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연준의 발표가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안타깝게도 46,698달러까지 지금 현재 가격이 밀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좀 반등을 해주나 싶었더니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8,000달러 선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침울한 분위기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좀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터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도 쭉쭉 오르고 있다라고 하네요. 터키 같은 경우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터키 리라가 너무나 많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 터키 국민들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 통화가 완전히 아작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를 보이자 이때다 라고 하면서 달려드는 비트코인 까들이 있죠. 특히 유명 대학교인 코넬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미워하고 암호화폐를 까내리는 교수들이 모여서 기생하는 곳으로 잘 알려진 곳인데요. 이번에는 그들 중에 한 명인 에스워 프라사드 경제학 교수가 CNBC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비트코인이 가까운 미래에 사라질 수 있다. 비트코인은 확장성이 약하며 환경 파괴적 거래 검증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확장성 같은 경우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완을 시키고 있고 환경 파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수많은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은 재생산 에너지를 통해서 친환경적으로다가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억지를 쓰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암호화폐 방송을 한 지 3년이 좀 넘어가는데 이 3년 동안에 비트코인 사라진다, 비트코인 죽었다라는 말을 정말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은 조만간에 사라지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약세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은 비트코인의 채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살리나르 회장, 멕시코 3대 부호 중에 한 명으로서 멕시코에서 가장 큰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죠. 해당 유통업체의 이름은 일렉트라라는 곳인데 이번에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결제하는 고객에게 20% 할인해주는 할인 행사도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어서 암호화폐 결제가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추가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핀테크 전문 온라인인 핀엑스트라에 의하면 글로벌 암호화폐 결제 네트워크인 머큐리오라는 곳이 있는데 이들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밝히기를 영국 금융기업의 34%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암호화폐 결제를 사용하고 있다. 법정 통화와 암호화폐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자를 찾는 고객의 수요가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몇 년 안에 법정 통화 결제와 암호화폐 결제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에 암호화폐 결제가 급성장해가지고 법정 통화 결제랑 또이또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가파른 성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CNBC에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부자들 있죠. 밀레니얼 슈퍼리치들. 이들을 상대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자, 이 중에 83%가 이미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고 53%는 투자 자산의 절반 이상을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이를 암호화폐에 이미 투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48%는 내년 중 암호화폐 투자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하고요. 39%는 유지, 6%는 암호화폐 투자를 줄이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이는 50대 이상의 슈퍼 리치들 중에 암호화폐 보유자가 4%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당연히 미래는 젊은 세대들이 선도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또한 50대 이상의 슈퍼 리치들 같은 경우도 조금씩 암호화폐에 관심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부자들 같은 경우는 어째서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엊그제 레이 달리오가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통화 정책이라든지 통화 시스템을 봤을 때 계속해서 법정 통화를 발행해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임시적으로 지금 테이퍼링을 멈추고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와중 속에서도 계속해서 법정 통화 발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만 봐도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인들이 돈을 얼마를 주겠다, 얼마 정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뿌리겠다, 이런 약속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빚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법정 통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숫자가 한정된 비트코인으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 이더리움에 투자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뻔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을 매입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요. 다만 미국 증시와 지금까지는 커플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는 그 누구도 놀라지 않았던 소식, 미국 SEC가 비트와이즈 비트코인 ETP 신탁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바꾸는 신청 안들에 대해서 결정을 미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관련 건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6일까지 연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이라도 얘가 승인이 됐었으면은 좀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역시 얍삽한 SEC. 자, 지금 현재 몸살을 앓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량이 떨어졌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밝히기를 특히 미국 정부와 연준의 부양책 축소는 가장 먼저 암호화폐 자산을 타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특히 밈코인 같은 경우 크게 폭등을 했었는데 이 밈코인의 거품이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자산으로 분류되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빠르게 신뢰를 잃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밈코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도지와 시바이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무려 가격이 3천만 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잘못 들으신 부분이 아니고요. 3배도 아니고 30배도 아니고 300배도 아닌 3천만 배 이상 상승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오늘 2020년 12월 18일 0.000000001달러였었던 시바이누 한 개의 가격이 오늘은 0.00032달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1년 전에 1달러를 시바이누에 넣었다면 지금 현재 3,200만 달러의 가치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저의 눈앞에서 은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속쓰리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시바이누를 굉장히 좋아하실 수는 있겠는데 1년 만에 3천만 배 이상 오르는 것은 거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는다라면은 이 거품이 낀 코인들이 크게 얻어 터질 수 있다라고 블룸버그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가지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은 언제까지 횡보를 하게 될까? 플랜 B. 플랜 B의 예측은 이제는 다 틀리고 있어. 더 이상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는 자신의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포기하면서까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내년 3월까지 비트코인 횡보세 전망이다. 아마 그때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을 것. 이 기간 동안의 인내가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기존에 올해 12월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그의 예측은 결국 무너지고 말게 될 것 같은데요. 본인도 이제 포기를 한 것 같죠? 정말 인생이란 무엇인가 기분 좋게 10만 달러 가면은 올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되고 만 것 같습니다. 한편 유명 트레이더죠. 스콧 멜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크리스마스는 곰들이 뛰어다니게 될 것. 한마디로 루돌프 대신에 곰들이 산타를 잡아먹고 암호화폐 시장에 하락세를 가중시킬 것이라는 예측이죠. 암울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살 사람들은 사는가 봅니다. 거래소 밖으로 대량의 비트코인이 출금되기도 했었는데요. 9,365개가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온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잘 쟁여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분석 보도록 하겠는데 유명 분석가 마이클 반데 포페는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으로다가 44,000달러 후반대까지 훅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했었고요. 다음으로 해서는 트레이더 SG라는 분석가 역시도 비슷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45,551달러까지 한번 내려오지 않겠느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다들 이렇게 하락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주말 동안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 것인가 부들부들한 공포감이 좀 밀려옵니다.
또 다른 분석가 체즈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이런 식으로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락세가 가중될 것을 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런 트윗이 올라오자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왜 떨어지겠느냐, 왜 이런 분석을 남기느냐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것은 확률적으로 그동안의 디센딩 트라이앵글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100% 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지금 약간 암호화폐 시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만한 부분은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인데, 지금 보시면 페넌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미국 달러 밑으로 약간 빠져나올 법했는데 오늘 96.4포인트까지 또 올랐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미국 달러가 좀 빠져준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 및 암호화폐 시장이 반등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안도 랠리가 좀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가져봅니다. 일단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하락세가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징글벨이 아니라 지랄벨이 귀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이 고난한 시간이 하루빨리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기타 소식 추가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시장이 흔들려도 나는 관심을 원한다. 저스틴 선 트론 재단의 운영에서 물러나게 될 것, 그리고 트론 재단 같은 경우도 서서히 해체시킬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트론 홍보는 계속하게 될 것이다. 다만 앞으로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그레나다 정부 대사로 활동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세계무역기구 같은 경우는 공산당의 입김이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저스틴 선은 올해 초중반부터 공산당을 위해서 블록체인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스틴 선은 이어서 밝히기를, 나는 트론에서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트론 네트워크가 진정으로 탈중앙화되었기 때문에 리더와 서포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 참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라고 마지막까지 관심을 받기 위한 몸부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의 결정이 암호화폐 시장 및 트론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제가 봐도 쥐뿔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코인코드의 운영자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외신에서는 은퇴다 뭐다 하지만은 그냥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음. 한마디로 저스틴 선의 쇼가 될 수 있다. 저스틴 선에서 이름을 저스틴 쇼로 바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 하원 의원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NFT 2022개를 출시 및 판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치인들이 NFT를 만들어서 파는 나라 미국, 재밌습니다. 역시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한 선전 효과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요. 이에서는 미국의 최대 소셜 미디어 중에 하나죠. 레딧. 얼마 안 있어서 커뮤니티 코인을 만들 것이다, 혹은 증시 상장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가지 뉴스에 최근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이번에 폴리곤, 매틱 측과 함께 공동으로다가 2억 달러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앞으로 소셜미디어 및 웹 3.0 기반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 폴리곤, 매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형 소셜미디어인 레딧과 함께 공동 협력 및 개발을 한다. 긍정적인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틱의 미래를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떨어져가지고 기분이 좀 좋지 않으실 수 있겠는데, 그래도 건강 잘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채널 도움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클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